야, 공부하다가 죽었어? 그냥 죽어 그럼. 죽으세요. 공부하다가 죽으세요. 오늘은 수학시험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 최근에 이제 여름 캠프 문의를 주시는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체력이 너무 약한데 그렇게 빡센 걸 버틸 수 있을까요? 고3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갑자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고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체력이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그렇게 몸살아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시려고 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공부하다가 죽었어? 그냥 죽어 그럼. 내가 다시 살려줄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공부를 일단 죽으세요. 공부하다가 죽으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특히 올해 08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원래 해마다 고3들이 항상 본인들 이 정책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막 불리하고 이런 얘기를 늘 자기들은 불리하지.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 귀등으로 쳐내거든요. 원래 그래요. 근데 올해 08은 약간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불쌍해요. 왜냐면 올해가 또 마지막 교육과정 수능인데 대학생들 사실 수능을 안 볼 이유가 없거든. 다 볼 거예요. 반수생 지금 대치에 반수반 다 조기 마감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동안 공부를 안 해봤다면 그냥 방학 때 캠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죽어 그냥. 죽어. 그렇게 해야지. 뭘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 체력? 버팁니다. 버텨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내가 벌써 체력이 그럴까봐 이런 게 고민이 되고 막 주저주저하고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이 리그에서 나가리가 되는 거죠. 나가리라고 하네. 나가리 맞지? 나가리가 되는 거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그렇게 사리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덤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수학시험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수학시험지는 국어랑 좀 달라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쫄았는지, 어디서 포기했는지 이게 보이는데 수학은 심플해요. 풀이가 일단 깔끔하냐, 지저분하냐, 계산이 맞냐, 그림이 맞냐, 이 두 가지가 그 친구의 수학 실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시간 체크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이 구간, 그리고 14, 15, 20, 21, 22, 28, 29, 30 각각 지날 때마다 평소에 연습할 때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번부터 10번까지는 대략 10분에서 12분 안에 끊어줘야 되고, 자, 킬러 문제는 보통 우리가 5개를 꼽지. 15, 21, 22, 29, 30. 근데 요 5개인데 그러니까 한 시험지 세트 안에서 각각 내가 몇 분을 썼는지 기록하면서 풀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막 차근차근 풀다가 정해진 시간 안에 못 풀면 그냥 빠르게 딱 건너뛰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요. 이게 본인만의 어떤 할당 시간을 평소부터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잘하는 친구들이랑 못하는 친구들 차이가 뭐냐면 삼각함수나 고차방정 공식 같은 거 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으로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쉽게 말하면 그림을 많이 그린 친구가 잘한 친구이고 계산으로만 이게 때려 맞추려는 친구는 좀 말리고 있다는 어떤 징표예요. 자, 첫 번째 학생은 13번이랑 15번을 틀렸고 21, 22번은 건너뛰었고 28이랑 30번 틀렸어요. 자,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을 거의 다 지금 하나씩 틀렸어요. 시간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 킬러 문제들을 풀 실력이 일단 아직 부족해. 근데 작년 순성적을 아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푼 것도 잘했어. 근데 6월에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일이 안정적으로 나오기는 그럴 수 있지만 낮은 일이라도 얻어걸린 일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거는 확실하게 노려볼 만해요. 힘내서 너는 숙제를 일단 밀리면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B 학생은 계산이 딱 적정해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 정도 풀이량이 맞아요. 자, 10번이랑 12번까지도 한 호흡으로 잘 풀어냈는데 13번부터 좀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15번은 찍은 것 같고 21번 못 풀었고 22번은 풀다가 답구했는데 틀렸어요. 호흡이 짧아. 21번, 22번까지는 잘 끌고 오다가 거기서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 부족 문제도 있고 호흡이 너무 길어져서 끝까지를 이제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확통 마지막 두 문제도 못 풀었는데 너 이거 봐라. 내가 너 확통 숙제 자꾸 토해낼 때부터 내가 얘기를 했었지. 이 대가를 치러야지. 계산을 엄청 길게 복잡하게 했어요. 자, 오답하면서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없었구나를 네가 느껴야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려운 심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깊은 호흡으로 끝까지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이건 제 수준보다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 말 하지 마. 닥쳐. 그냥 푸는 거야. 우리는 문제가 물어봤으니까 답을 하면 돼. 자, 못 푸는 걸 풀어야 정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C학생 볼게요. 자, 10번까지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적당한 풀이양으로 풀었습니다. 자, 13번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중요한 조건 하나를 못 잡아낸 것 같습니다. 15번을 보면 그림 그려서 풀었어요. 정작 계산 자체는 많지 않죠.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 많이 없이 그림으로 풀어요. 21번은 손댔다가 못 풀고 지운 자국이 보이고 22번도 제대로 못 풀었어요. 어려운 심화 교재를 풀면서 이제부터는 호흡 길게 가져간 연습을 해야 돼. 알았지? 29번에서도 실수가 났는데 사실 29번이 실수가 나기 되게 좋은 번호거든요. 본인이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 학생, 확실히 기초가 있죠. 풀이가 깔끔하고 단순해요. 자, 시험지를 보면 말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나죠. 말리면 이게 글씨체부터 막 휘갈겨 쓰고 그림도 대충 그리고 막 펜이 점점 굵어지거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이 14번까지 침착하게 잘 끌고 왔어요. 15번도 그림 하나 딱 그려서 바로 풀었고 풀이가 길지 않죠 지금. 자, 문제는 21번, 22번입니다. 자, 21번은 아예 안 풀었고 22번은 열심히 했다가 망했어요. 풀이를 길게 늘어놨는데 안 풀리잖아? 그러면 그 풀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안 풀리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내가 아까 왜 각자 자기만의 그 번호마다 이 정도를 할애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대략적으로 잡아놓으라 그랬지? 바로 이럴 때 해야 돼. 21번, 22번을 뒤로 몰아버리면 다시 풀 기회가 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쓱 봐서 풀릴 것 같으면 풀고 안 풀리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자, 28번에서 말려서 지웠고 29번, 30번은 못 풀었어요. 호흡 딸릴 때도 신문제 푸는 연습하면 좋고 수원 모스트 괜찮은데 확통이 조금 문제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 확통 문제집을 그저께부터 잡아서 나가고 있지. 그 숙제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캠프 전까지 그거 다 끝내고 갈 거야. 토해내지 마. 할 수 있어. 자, 이 친구는 글씨가 엄청 크지. 자, 10번까지는 글씨를 크게 썼어요. 자, 10번까지는 이 정도 계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뭐 그런 자신감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계산이 좀 지저분하고 14번부터 말린 느낌이 확 들어요. 자, 결국 15번은 못 풀었어요. 15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호흡이 많이 딸렸다는 뜻이에요. 20번도 간단한 문제인데 말렸고 21번 당연히 못 풀었어요. 그림 그려서 푸는 습관은 좋습니다. 확통하는 친구인데 30번에서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14번, 15번에서부터 살짝 말렸으니까 약간 중간 사점 그런 난이도 많이 모아놓은 거 그런 문제를 집을 좀 풀어야 되고 일단 너 지금 거부터 빨리 끝내. 내일 숙제 밀려봐 아주 그냥. 자, 본인이 좀 버겁다고 생각되는 문제집을 푸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일단 지금 하는 것부터 빨리 끝내자. 알았지? 자, 그 다음 학생은 10번까지는 무난하게 잘 풀었습니다. 13번, 14번도 잘 풀어냈는데 13번에서 살짝 기세가 밀렸어요. 자, 15번은 잘 풀었는데 그 이전 학생이랑 비교를 하면 그림 하나만 제대로 그리면 계산이 좀 확 줄어드는 게 있거든요. 그림 몇 개 그리다가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15번에서 시간을 좀 썼을 겁니다. 21번, 22번은 결국 못 풀었어요. 미적분하는 친구인데 28번부터 살짝 버거워하고 29, 30 가서 말아 먹었어요. 확통으로 변경을 해야 될까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안 돼.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올린 연습하고 그림 그리는 훈련 우리 좀 더 문제 풀 때 해보자. 알았지? 여기 보면 시험지 앞에다가 본인이 어디서 헷갈렸는지를 적어놨어요. 왜 바둑기사들이 대국 후에 복기를 하듯이 모의고사 보고 나서 어디서 말렸고 어디서 치고 나가는지 이렇게 적으면 좋아요. 더 자세하게 좀 더 적어봐도 괜찮아. 자, 84점이니까 4문제 정도 틀렸는데 13번에서 완전 말렸어. 말렸으면 이럴 때 잠깐 끊고 가야 돼. 말린 상태에서 다시 보면 안 풀리거든. 15번은 찍어서 맞춘 것 같아요. 자, 6월에 찍어서 맞췄다. 그럼 그냥 그건 틀린 거라고 봐야지. 사실상 80점이야. 20번도 조금 복잡하게 풀었고 22번에 안 되면 노가다라도 해보긴 해야 되는데 무작정 나열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야. 그리고 28번이 어려웠고요. 30번에서 힘들었어요. 자, 우리가 육모를 보고 나면 실제 점수랑 내 진짜 점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찍어서 맞은 거 빼고 그렇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13번, 29번을 아까처럼 헷갈린 거를 기록한 건 좋은데 찍은 거에 대해서도
앞에다가 적어 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아유, 많이 올랐어. 난 뿌듯해. 잘했어. 더 해보자.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15번을 그림만 그려서 풀었어요. 그림으로 퉁치면 시간도 줄고 노력도 줍니다. 이게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인데 10번까지는 잘 풀었어요. 21번, 22번에서 좀 말렸는데 심리적인 문제가 커 보입니다. 이 유형을 많이 안 접해봐서 쫀 것 같거든. 처음 보는 순간 어려운 문제 이제는 풀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빨리 끝내야겠지? 숙제 토해내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통 28번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30번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못하는 친구는 아닌데 사실 이 친구는 원래 미적분을 하다가 확통으로 바꿨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더 하면 돼. 어려운 문제 더 풀어보자. 다시 말하지만 넌 숙제를 토해내면 안 된다. 숙제를 자꾸 토해내면 내가 너한테 토를 해버릴 거야. 자, 이 친구는 인데 앞에 있는 형 누나들에 비해서 아직 계산이 좀 많아요. 쓸데없는 계산이 섞여 있어요. 자, 12번에서도 말렸고 13번은 아예 못 풀었고 15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15번이 13번, 14번보다 막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20번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못 풀었어요. 22, 29, 30 당연히 못 풀었고 28번도 틀렸어요. 우리 애기는 일단 고3이 아니니까 지금 한참 이제 수학 진도 나가고 공부하고 문제집 더 많이 풀어야지. 괜찮고 잘했어. 일단은 아가가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해.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학생을 보면 이 학생은 기본기가 있는 친구예요. 자, 15번 보면 그림 몇 개 그려서 계산이 3줄 안에 끝났어요. 그림을 잘 그리면 계산은 거의 없어집니다. 20번도 짧은 풀이로 잘 풀었어요. 수학은 계산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실 직관 플러스 눈치 플러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풀이가 뭔가 계산으로 막 빠박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말린 겁니다. 분명히. 22번을 풀이가 길게 늘어났는데 안 풀렸다면 역시 그 풀이가 아닌 겁니다. 미적분도 잘 풀었고 30번도 맞췄어요. 풀이가 길게 조금 뻗쳐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제돼 있고 깔끔해요. 28번에서 실수를 하고 29번에서도 좀 아쉬웠는데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쫄지 마. 우리는 일단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되고 여름에 보완을 해봅시다. 두 학생 거 시험지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학생, 나머지 학생들은 또 개별 면담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에듀부티크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